자, 100번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거기 첫째 항부터 보시면 1번. 지금 문제에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4일 때 25는 몇 번째 항이니?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일반항을 공식을 그대로 써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써주고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자, 공차가 4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해주면 AN은 4N 마이너스 7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요게 얼마가 될 때? 25가 될 때의 N값 찾아라 이 얘기죠. 그러면은 넘겨서 정리하면 N이라는 것은 얼마다? 8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갑니다. 2번. 자, A3이 5고요. A7이 17이래요. 그러면 A3은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첫째 항에다가 세 번째 항이니까 공차가 몇 개? 두 개가 더해진 거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첫째 항에다가 공차 두 개 더한 거니까 이게 얼마다? 문제에서 5다 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A7입니다. A7은 일곱 번째 항이니까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6개만큼 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7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하자? 연립하자예요. 그래서 첫째 항이랑 공차 찾아라. 그러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시면 4D라는 것이 얼마가 나와요? 12라고 나와서 D값은 3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D가 3이면 여기다 3 대입해서 넘어가시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15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A15는 첫째 항 마이너스 1 더하기 15니까 14개가 더해지겠죠? 공차는 14개 더해지고 3이다 까지 정리해주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4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90번에요. 2번을 볼게요. 290번에 2번. 체크 290번에 2번. 자, 2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봐. 제4항과 거기 밑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두 개 더하면 얼마다? 0이다예요. 즉 A4라는 것과 A8이라는 것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겨?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4도 내가 표현을 해주면 얘는 첫째 항에다가 몇 D? 3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8은 첫째 항에다가 몇 D? 7D라고 해준 게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A1이라는 것이 다가 10D를 더한 게 0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D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7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을 대입한 다음에 넘겨주시면 70이 되겠네요. 따라서 A1이라는 것은 얼마가 나와요? 35다 라고 해서 첫째 항 35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101번 보겠습니다. 삼각함수보다 훨씬 쉽죠? 계산이 쉽잖아요, 계산이. 파이 이런 거 안 나오고. 자, 101. 101번 보시면 제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36이고 제 12번째 항이 9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이 나오는 게 몇 번째 항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36이라고 그랬으니까 A3이라는 것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A1에다가 2D만큼을 더한 거고 요게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12라는 것이에요. 12는요. 그러면 얘는 첫째 항에다가 몇 D? 공차를 11개 더한 것과 같은데 얘가 9가 되는 이런 거죠. 그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뺍니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시면 9D죠. 그죠? 9D는 얘에서 얘 빼면 얼마가 돼요? 45라는 값이 나와서 D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D가 5니까 여기다가 5 대입한 다음에 넘겨가지고 정리하시면 첫째 항은 얼마가 돼요? A1은 마이너스 46이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반항 찾을게요. 일반항 찾아보시면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 마이너스 46에다가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5만큼을 곱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정리를 하시면은요, ON이라는 게 되고요, 마이너스, 요게 5니까 계산하시면 51이라는 게 될 텐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처음으로 뭐? 양수가 되도록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요 값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n이라는 값을 정리해보면 얘는 n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5분의 5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 5분의 51이라는 것이 대략적인 값이 10 얼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죠? 10 얼마? 10점 뭐 정도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n이라는 것은 무슨 수야?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니까 몇이 돼야 돼? 11번째 항부터 양수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10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 유형 102. 자, 유형 102번 보시면 1번에 5와 17 사이에 몇 개? 몇 개? 2개. 숫자 2개 넣어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만든대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뜻이잖아. 5 하고 여기다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17 이렇게 가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봐.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3개 더한 게 얼마가 돼요? 17이 되면 되죠. 그러면 5 더하기 공차 3개를 더한 것이 17이라는 게 나오면 되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D는 얼마다? 3이다. 됐습니까? 4예요? 네. 죄송해요. 구구단을 못 배웠어요. 자, 4예요. 그러면 얼마? 9겠죠. 얼마? 13이겠네. 끝. 2개 더하면 차례대로 구하래죠. A는 9, B는 13.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 자, 2번 갑니다. 이번에는 7과 몇 사이? 39 사이에 몇 개? 7개를 집어넣죠. 7개. 그러면 7 A1이라고 쓸게요. A2라고 쓸게요. 땡땡땡 가서 7개니까 A7까지 쓰고 여기가 얼마? 39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잘 봐. 얘를 첫째 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항이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죠. 그럼 잘 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8번째 항이고요. 맨 끝에 써지는 게 몇 번째 항이에요? 9번째 항인 거죠. 얘가. 9번째 항이니까 얘는 7에다가 공차를 8개를 더한 거죠. 9번째 항이니까. 그지? 그럼 8개를 더한 게 얼마가 돼요? 39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넘겨서 정리하시면 D는 얼마가 돼? 4 이렇게 나오겠지. 끝. 됐죠? 간단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등 B 가보세요. 등 B도 문제 풀어보자. 172페이지 봅시다. 유형 111번. 자, 유형 111번을 보시면은요. 잘 봐. 1번. 어떤 등비 수열이 있는데 18분의 1, 6분의 1, 2분의 1, 땡땡땡땡 이렇게 간대. 그러면 얼마가 곱해지나 볼까요?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 곱해져요? 곱하기 얼마? 3.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얼마? 3.
공비가 얼마야? 3이네. 그지? 자, 그럼 공비가 3입니다. 공식 쓸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18분의 1에다가 곱하기 공비 3에 n-1제곱을 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고,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2분의 24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18을 이쪽으로 곱해줄게요. 여기다가 18을 곱하는데 잘 봐. 쓱쓱 지우면 9네? 그지? 근데 243이 3의 몇 제곱? 5제곱이에요. 243은요. 자, 그 다음에 9는 3의 몇 제곱? 제곱이죠? 그럼 두 개를 곱해요. 얼마가 나와요? 3의 7제곱이 나오네. 오, 그러면 3의 n-1제곱과 3의 7제곱이 같다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n-1이 얼마가 되면 돼요? 7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따라서 n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8번째 항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비례식이 나왔네요.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써보면 A4 더하기 A5는 6 곱하기 A1 더하기 A2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럼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나? 요거는 이제 숫자 감각인데, 정민씨 너 뜨고. 자, 얘랑 얘가 하나 차이죠? 하나 차이. 그러면 얘랑 얘도 하나 차이죠? 그러면 요 각각을 어떻게 바꿔보냐면 A4로 묶어봐. 얘를. 그럼 A4로 묶으면 1 더하기 잘 봐. A5는 네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R이라고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런 뜻이잖아.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숫자 하나 곱한 겁니다. 요 뜻.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해보면 A1으로 묶어요. 그러면 A1은 이렇게 써지겠죠. 또 A2가. 그럼 여기다가 6을 곱해준 것과 이게 어떻대 서로? 같대요. 그러면 약분이 되네. 약분. 똑같으니까. 따라서 A4는 얼마가 돼요? 6 곱하기 A1이 되는데 잘 봐. 네 번째 항이니까 등비수열의 네 번째 항이니까 A1 곱하기 R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R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워지니까 6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R의 세제곱이 6이죠? 그럼 문제 보세요. A2분의 A8이죠. 그러면 A2를 일반항 형태로 쓰면 초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더한 거고, 곱한 거고,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한 거야? 7개 곱한 거죠. 그럼 약분을 해. R의 몇 제곱? 6제곱. 그럼 R의 6제곱은 R의 세제곱에 전체 제곱과 같죠. 따라서 R의 세제곱이 문제에서 6이라고 구해놨으니까 6의 제곱을 하시면 답은 얼마? 36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112번 해볼게요. 112번. 자, 네 번째 항이 81이래요. 네 번째 항이 81. 그러면 첫째 항이랑 R세제곱을 곱한 게 81이야. 그 다음에 A7은 첫째 항이랑 R의 6제곱을 한 게 얼마야? 3이야. 그러면 아까 등차 수열을 풀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면 등차 수열을 풀 때는 두 개를 더하거나 뺐어요. 등 B는 나누세요. 나누면 되죠. 나누면
A1 지워지고요. 여기가 세제곱 남고 이렇게 지워지죠. 그 다음에 얘도 약분하면 얼마야? 4네? 엥? 27이네? 그치? 그러면 R세제곱분의 1이 27인데 우리 지수 배웠으니까 R세제곱은 R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랑 똑같죠? 그죠?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3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R은 3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기 때문에 3분의 1이네. 공비가. 됐습니까? 자, 공비 3분의 1. 그러면 일반항, 첫째 항은 여기다가 3분의 1 대입해봐.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면 첫째 항 곱하기 3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이 3의 4제곱이죠? 81. 그러면 요거 역수 곱하면 3의 세제곱이 돼서요. 첫째 항은 3의 7제곱과 같다까지 써지겠죠. 그럼 계산. 일반항은 초항 3의 7제곱에다가 곱하기 공비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쓰자 그냥. 3분의 1이라고 쓰고 n-1제곱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밑이 안 이쁘니까 얘를 좀 정리할게요. 3의 7제곱 곱하기 요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로 요렇게 바뀌어요. 그럼 요거 지수법칙 쓰시면 얼마 나오냐면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8까지가 요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뭐야? 안 온다며? 안 온다며? 오늘 집에서 듣는다며? 언제 그랬어? 여기 앉아. 언제 그랬어? 나한테 안 온다며? 자, 그럼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뭐보다 작아야 돼요? 일반항이니까 뭐보다 작아야 돼? 문제에서 1보다 작아야죠. 그럼 1은 3의 0제곱이죠. 그럼 뭐 밑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게 뭐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8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따라서 정리하면 n은 뭐보다 크다? 8보다 크다. 그러면 n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몇 번째 항부터? 9번째 항부터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9번째 항부터 되겠지. 이거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오케이. 9번째 항부터 1보다 작아질 겁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113번 가볼게요. (113번) 자, 113번 보시면 1부터 4 사이에 지금 숫자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개. 그래서 1, A1, A2, A7까지 되고 4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등비수열인데 항이 총 7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랬을 때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 봐. 얘를 첫째 항이라고 하면 B1 정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첫째 항.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항이 총 몇 개가 있어? 여기까지가 7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면 9번째 항이겠죠? 전체 숫자가 9개니까. 그죠? 중간에 7개가 들어가 있고 양 끝에 하나, 2개가 추가가 돼 있으니까 전체 숫자 9개죠?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이만큼 갈 때까지 얘가 9번째 항이니까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8개를 곱한 거죠. 8개. 8개. 그지? 그러면 B1이 1이고요. 얘가 4니까 아래 8제곱이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럼 아래 8제곱이 4니까 문제 보시오.
문제에서.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가네? 그지?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항들을 전부 다 곱한 거지. 그럼 얘를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계속 가는 애들이죠.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면 A1은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개? 하나. A1은. 그 다음에 A2는 첫째 항 1에다가 공비 몇 개? 2개. 그러면 A3은 첫째 항 1에다가 공비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가다 보면 7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개? 7개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만큼을 전부 다 싹 곱하라고 했으니까 싹 곱하면 R 곱하기 R제곱, R3제곱, R7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쓰시면 얘는 R에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7까지의 합과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 더해서 정리를 하면 얘는 R에 1부터 7까지의 합이니까 얼마예요? 1부터 7까지의 합이니까 얼마예요? 28. 그럼 28이니까 R의 8제곱이 얼마예요? R의 8제곱이 4야. 그럼 R의 4제곱은? R의 4제곱은 2겠죠? 절반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4에 4된다. 2에 몇 제곱? 7제곱이네. R의 4제곱의 전체 7제곱이니까. 그럼 2의 7제곱 계산하시면 답은 128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됐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156페이지 펴보세요. 자, 두 번째. 아까 일반항 했고요. 등차랑 등비랑 같이 공부하는데 일반항 공부했고요. 두 번째로 공부할 거는 중항이라는 개념이에요. 중항.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중항이 있고 등비 중항이 있는데 각각 156페이지와 1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항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렇게 써놔. 세 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세 개의 숫자 사이의 관계를 뭔가 좀 예쁘게 표현한 걸 중항이라고 해.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얘는. 뭐냐면 잘 봐. 등차부터 해볼게. 등차 수열이 세 개를 연달아서 내가 써보면 얘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써지지? 그지? 그럼 잘 봐. 세 개의 숫자가 등차를 이룬대요. 자, 세 숫자가 등차를 이루면 반드시 성립하는 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 관계가 뭐냐면 가운데 거를 2배 해보세요. 자, 가운데 걸 2배 합니다. 2배해서 쓰면 어떻게 써져? 2배에 A 플러스 2D 라고 이렇게 써지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양 끝에 2개 더해. 얼마야? 이거죠? 그죠? 똑같네. 이 얘기예요. 됐나? 이게 다야. 세 개의 숫자가 등차를 이룬다면 가운데 거에 2배를 한 것이 양 끝의 합과 같다예요. 그래서 정리. 등차 중항은 이렇게 갑니다. 어떤 세수 A, B, C가 등차를 이룬다면 세수 A, B, C가 등차를 이룬다면 얘는 어떤 관계식을 갖냐?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끝의 양 끝의 합과 같다. 요게 등차 중앙 관계식.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로 추가를 하면, 그러면 얘는 2로 나눠보면, 얘를 2로 나눠보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B는 2분의 A 플러스 C거든? 그지? 이거 뭐야? A랑 C를 더한 거를 2로 나눴네?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고 대칭이에요. 중점. 그래서 등차 중앙에다가는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얘는 평균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근데 그냥 평균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배운 거. 산술 평균. 수학화에서 배웠죠?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이면서 동시에 뭘 의미하냐? 좌표로 따지면 중점의 좌표다라는 거예요. 중점의 좌표. 등차 중앙. 됐지? 그런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자, 넘어가 보시면 159페이지 봐봐. 자, 159페이지에서 103번 한번 해볼게요. 자, 103번 보시면은 1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세수 7, x제곱 플러스 2x, 6x 플러스 5가 밑줄,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등차 중앙 문제다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로 등차를 이룬다 예요. 그러면 가운데 거 2배 해볼게요. 등차니까 가운데 거 2배 하시면 2x제곱 플러스 4x라는 애가 양 끝의 합과 같으니까 6x 플러스 뭐와 같다? 12와 같다. 이렇게 써질 거고,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값까지가 나와서 얘를 2로 나누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은 0이라는 값까지가 나오고, 따라서 이때 x값은 하나는 3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오케이? 됐니? 근데 문제에서 양수 x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아저씨! 있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지웅이도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의자 바짝 당겨갖고. 그렇게 하면 졸아요. 졸 수밖에 없는 자세예요. 알겠어? 백사. 쌤이 학교 다닐 때 졸아봐서 많이 졸아봐서 알아요. 나 고등학교 때 엄청 공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응? 알아? 아니요. 쌤이 졸 때 자세가 있었어. 나는 쌤이 눈이 작잖아요. 대답해. 뭐? 그게 더 싫어. 그게 더 싫어. 어? 재수생 애들 수업할 때 쌤이 눈이 작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아니에요, 쌤 눈 커요. 뭐야? 이게 커? 이게 커? 왜요? 잠 깨는 데는 직방이에요. 눈과 관련된 얘기는 엄청 많죠. 그 작년에 윈터 들었던 친구들은 윈터 시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절초풍해요. 80명 앉혀놓고도 웃겼어요. 대강의실에서 그 얘기 하나로. 이따가 봐서. 아니, 그러니까 왜 좋냐면 지웅 씨 자세. 왜냐면 나는 수업할 때 내가 눈이 작으니까 그때는 이거보다 더 두꺼웠거든. 뿔테가 더 두꺼운데 이렇게 앉아. 의자에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내가 제일 재미없어하는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라든지 뭐 이런 거 수업 들을 때 이렇게 앉아. 맨 뒤에 앉아가지고 들어. 뿔테랑 눈을 일치시켜. 돼요, 그게. 저는 돼요. 네. 여러분 안 되죠? 눈이랑 여기가요, 일치가 돼요. 네. 눈을 감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옆에 짝꿍도 몰라. 휘청거리면 네? 휘청거리지 않아요. 네. 그 자세 그대로 가요. 그 자세 그대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요새는 이렇게 발표 시키나?
그날 잠을 못 자는 날짜가 이제 이런 게 있지. 우리 때도 맨날 불렀던 게 내가 번호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11번이었는데 학급 번호가 11번이었는데 오늘이 11일이다. 아 그럼 자기가 쉽지 않아요. 뭐 맨날 시키니까 오늘은 11일이니까 11번이 해볼까 맨날 이래. 근데 그러고 자고 있잖아.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 옆에서 봐도 모르고요. 이 사각지대가 있거든. 요 위를 되게 두껍게 좀 해가지고 선생님도 모르고 짝꿍도 모르고 그냥 자요. 옆에서 툭툭 쳐요. 왜 이러면은 11번 나와서 발표하래. 아. 그럼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죠. 그러니까 자세가 앉으면 봐봐. 이게 왜 안 좋냐면 팔짱을 끼고 듣는다는 거는 자겠다는 자세거든. 자겠다는 자세야. 그거는 얘들아. 알겠지? 뭐 저는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다른 선생님들 수업 들을 때는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알겠죠? 알겠지? 대학 가서는 너무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대학교 가서도 교수님들 위에서 보면은 여기 위에서 보면은 80명 앉아 있어도 다 보여요. 사실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귀찮아서.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자세 똑바로 하시고 알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면접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회사 면접 가가지고 팔짱 끼고 팔짱 끼고 딱 해가지고 자 면접자야. 내가 면접자야. 면접관들이 쫙 있어. 아니면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 학종 면접 갔을 때 교수님들 쫙 앉아 있고 나 이렇게 갔는데 딱 해서 앉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질문해봐.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랬다가 딱 해가지고 그럼 교수님들이 보고 역시 패기가 넘치는 학생 이건 합격 이러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사회는. 알겠어? 항상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게 이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평소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가장 웃겼던 건데 면접 갔어요.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그 학종 면접을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온 거지. 면접을 보다가 답변하다가 중요하다고. 뭐 그거죠. 이렇게 막 하다가 씨발 이게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걔가 욕을 잘했어. 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소 습관이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막 튀어나오거든. 그죠? 무의식적으로 그 손톱 물어뜯거나 무의식적으로 다리 떨거나 하는 것도 이제 자꾸 고쳐 나가셔야 돼요. 알겠지?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는 사회 살 때도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허리 바르게 펴시고 바르게 앉으시고 보세요. 104번.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8이래. 그리고 곱이 120이래요.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 때는 세 수를 미지수를 잡는데 쌤이 미지수를 놓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등차에서 자, 미지수를 놓는데 세 수가 나오잖아. 그럼 미지수 놓으면 가장 좋은 게 보통 A 이렇게 놓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보통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놓는 것보다 어떻게 놓는 게 좋냐면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놓는 게 좀 더 낫죠. 잘 봐. 여기서 여기 갈 때도 플러스 D죠. 여기서 여기 갈 때도 플러스 D죠. 그죠? 똑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세 개 더하면 딱 뭐가 지워져? 얘가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세수는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자, 근데 4개야. 짝수야. 그럼 내수는 이게 균형이 안 맞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놓는 게 좋냐면
이렇게 나와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것도 뭐야? 이것도 등차예요.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얘도 여기서 여기 갈 때도 플러스 2D, 여기서 여기 갈 때도 플러스 2D, 여기서 여기 갈 때도 뭐야? 플러스 2D죠. 그럼 얘도 싹 더하면 뭐만 남아요? A만 싹 남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4개 숫자 놓을 때는, 짝수계를 놓을 때는 이렇게 2칸씩 건너가지고 놓는 게 편해요. 문제를 풀 때.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시면 저는 계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저렇게 하시면 돼요. 곱셈이 너무 즐거워요. 이러시면.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104번 보시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그래서 18이래. 그러면은 세수를 이렇게 미지수를 놓자는 거야. 이렇게 놓으시면 얘가 3A가 되죠. 다 더하면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18이 돼서 A라는 값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곱이죠. 3개를 곱합니다. 자, 3개를 곱하면 6 곱하기 6 마이너스 D 곱하기 6 플러스 D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문제에서 얼마라는 거야? 120이래. 자, 그러면 6을 날려 일단. 6을 날리면 20이죠? 그 다음에 이것만 전개하시면 얘는 합차네요. 36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20이 돼서요. 요거 넘겨서 정리하시면 D 값은 뿔마 4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D를 뭐라고 놓지? 플러스 4라고 놓을까? 마이너스 4라고 놓을까? 상관없어요. 뭘로 놔도 상관없어요. 왜냐? D를 만약에 4라고 놔볼게. D를 만약에 4로 놓으면 세수가 어떻게 되냐? 6이죠, A가? 그럼 6에서 4 뺀 거 6이고 6에다 4 더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2, 6, 10이야. 이렇게 들어가. 근데 만약에 D를 마이너스 4로 놨대요. 그럼 마이너스 4를 저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얘는 순서만 바뀌어요, 순서. 똑같은 숫자라고. 2, 6, 10이 됐건 16, 2가 됐건. 됐니?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요? 그냥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죠. 그러면은 이거 제곱해서 더하나 이렇게 해서 더하나 크게 상관없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순서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시면은 4구요 36이니까 40 되고 100이 돼서요. 답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14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앙의 개념이에요. 등차 중앙. 자, 등비 중앙도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어디 보시냐? 171페이지 보세요. 자, 171페이지 보시면은 갑니다. 이번에는 등비 중앙이야. 등비. 똑같이 세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등비입니다. 이번에는 등비. 그래서 얘는 식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세 개의 숫자가 등비를 이룬다라고 하면 A, AR, AR 제곱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죠? 되나요? A, AR, AR 제곱. 그러면 가운데 거에 이번에는 제곱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의 제곱을 하면 A제곱, R제곱이 되지요. 그죠? 얘를 두 개를 곱해요. 양 끝에 두 개를 곱하면 A제곱, R제곱이 나오네요. 어떻다? 같다. 끝. 됐니? 그러면 등비일 때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등비일 때는 세 개의 숫자가 A랑 B랑 C가 되는데 요 세 수가 등비를 이룬다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에 뭐와 같다? 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얘는 뭐랑 똑같냐면 얘가 기하평균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71페이지에 플러스 자료 보시면 그래서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화 중앙은 뭐냐면 역수가 등차인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배우거든. 교과 과정에 없어. 잘 안 나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등차랑 등비야. 근데 우리 수학하에서 배웠죠? 잘 봐. 수학하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지? 그래서 등차 중앙이 뭐냐면 첫 번째 줄만 밑줄 칠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있죠? 그지? 그 각각이 뭐야? 산술평균은 등차 중앙. 맞나?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뭐야? 등비 중앙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해 두고요. 자, 114번 풀어볼게요. 114번 보세요. 자, 114번을 보시면 갑니다. 세수가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세수니까 이번에 가운데 거 등비 제곱 2x-2의 제곱, 얘가 뭐랑 똑같다? 이쪽에 x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2x 플러스 4와 같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전개하시면 4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되죠. 얘는 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4x 이렇게 하시면 2x니까 6x 됐죠? 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러면 쓱쓱 지워지고 싹 다 넘기시면은 2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4x가 되고 는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x라는 값이 뭐가 나오냐면 x가 0 또는 7이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1보다 큰 숫자가 x래요. 그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될 거다? 7이 될 거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근데 324번 보세요. 밑에. 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짓을 해야 됩니다. 잘 봐. 코사인 4분의 파이라는 것과 탄젠트 6분의 파이라는 것과 사인 세타라는 것이 이 순서대로 밑줄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뭐 써라? 등비 중앙 써라.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특수각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삼각함수에서. 즉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것만 물어본다고 니네한테는.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부터 그냥 숫자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문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2예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지? 그 다음에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몇 도예요?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몇 도? 루트 3분의 30도. 30도니까 얼마가 돼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맨 끝에 뭐가 나와? 사인 세타가 나오네. 자, 그럼 이게 뭐래? 등비를 이룬대요. 그럼 가운데 거 제곱 3분의 2 2분의 루트 2 곱하기 뭐와 같다? 사인 세타와 같다.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면 사인 세타는 3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2가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유리화하시면 얘는 3분의 루트 2가 돼요. 됐니? 3분의 루트 2. 문제에서 뭐 구하래? 코사인 제곱. 그럼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요거 이용하시면 되죠? 그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요거 제곱한 거를 빼주시면 1에서 마이너스 9분의 2만큼을 빼주시면 될 거고 따라서 9분의 7 정도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넘겨볼게요. 174번. 4페이지. 115번. 자, 115번 보시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미지수를요. 굳이 뭐 등차 수열처럼 편하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잡으시면 돼요. A, AR, AR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냥 세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잘 봐. A, AR, AR 제곱.
놓고 얘가 초항이겠죠, A가? 그 다음에 R이 공비겠죠?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얼마다? 13.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전부 다 곱한대. 곱하면 A도 3개, R도 3개, 27은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AR이라는 것이 얼마가 된다? 3이라고까지 나와요. AR이 3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거죠, 이제? 그럼 보세요. A를 R분의 3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 얘를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하시면 R분의 3 더하기 3 그냥 3 더하기 3R이 돼. A 자리에 각각 R분의 3을 대입하면 그리고 이게 얼마야? 13이야.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라고 얘기하면 양변에 R을 곱하세요. 양변에 R을. 그럼 양변에 R을 곱하면 3R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13R이고 3R이 돼서요. 이쪽으로 넘긴다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10R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다? 3은 0이다까지가 이렇게 나와서 1, 3, 3, 1 해서 인수분해를 딱딱 해주시면 R 값은 3이 나올 거고요. 또는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숫자가 나오는 건. 왜? 만약에 R이 3이라고 해봐. 만약에 R이 3이야. 그럼 초항은 얼마야? 여기다 3 대입하면 1이죠? 초항 1이겠죠?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요? 1, 3, 9 이렇게 돼요. 근데 R이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을 대입해. 그럼 A가 뭐야? 9겠죠? 9. 3분의 1 A가 3이니까 9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9, 3, 1 이렇게 나온다. 순서만 바뀌는 거지 숫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럼 가장 큰 숫자 구하래. 이게 됐든 가장 큰 숫자. 답은 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6번 있는데요. 별표. 요거는 나중에 내신 과정 가시면 더 연습 많이 할 거예요. 더 연습 많이 할 건데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잘 봐. 약간 공식이라기보다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가지고 규칙성 찾으란 얘기거든. 문제를 읽어볼게.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넓이가 16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요.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 시행해서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9등분해서 네 모퉁이의 네 모퉁이 및 한가운데 사각형을 잘라내고 색칠한 부분만 남긴대요. 까지 끊어봐. 세 번째 줄까지. 그게 1회 시행을 한 거죠. 1회. 그럼 자, 여기 봐. 1회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전체 넓이가 얼마였어? 16인데 잘 봐. 몇 분의 몇이 남았어. 색칠된 게. 몇 분의 몇이 남았어. 9분의 4. 그냥 곱하면 돼요. 9분의 4만큼 남았군. 그러면 1회 시행하고 남은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9분의 64예요. 요게 첫 번째 그림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야. 이해됐나? 근데 잘 봐. 이제 규칙성 2회를 보면 4개가 있는데 그 조그만 사각형 있죠. 여기 그림 봐봐. 여러분들 그림 보면 지금 내가 하나만 그려볼게. 1회 시행해서 요만한 사이즈가 남았지. 근데 2회 그림 봐봐. 2회 그림 보면 2회 그림이 지금 여기를 또 9칸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9칸을. 그래서 슥슥슥슥 똑같이 칠한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럼 잘 봐.
요 한 칸, 원래 이 전체 한 칸이 9분의 얼마야? 한 칸, 요 한 칸이, 요만큼 한 칸이 9분의 16이죠. 다시 잘 보세요. 1회 그림 다시 봐봐. 1회 그림. 1회 그림은 9개지. 전체 넓이가 16이지. 걔를 9등분했지. 그럼 그 정사각형, 조그만 거 정사각형 하나가 얼마야? 16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게 몇 개 생긴 거야? 4개 생겼으니까 4를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1회 시행에서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2회 시행에서는 요거 하나는 얼마겠냐고. 요거는 또 뭐야? 9분의 1이죠. 또 9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러면 요 파란색 부분, 요만한 거는 얼마가 되냐면 원래 16에다가 9분의 1을 하고 9분의 1을 하는 거야. 맞죠? 그럼 잘 봐.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 1회를 했지. 1회를 하면 한 개당 크기, 한 개의 정사각형 크기는 16에다가 얼마만큼 한 거야? 9분의 1만큼 한 거야. 그리고 개수, 총 개수, 색칠된 개수는 몇 개야? 색칠된 개수 몇 개야? 1회에서 1회? 4개죠. 4개야. 요거 구분 잘해? 다시 봐봐. 1회에서 정사각형 한 개 크기는 9분의 16이야. 개수는 몇 개야? 4개야. 그지? 자, 2회로 넘어왔어. 2회. 이거 이과 가는 친구들은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 미적분에서 또 나와. 자, 2회. 잘 봐. 2회. 한 개 크기는 2회에서의 하나. 제일 작은 정사각형 한 개 크기가 얼마야? 16 곱하기 9분의 1에다가 또 9분의 1을 했지. 그지? 개수 몇 개야? 세봐. 색칠된 거, 조그만 거 색칠된 거 개수 몇 개야? 개수 몇 개야? 20개죠. 거기 개수. 색칠된 거 개수 얼마야? 20개죠. 그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한 개의 크기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잠깐만 잘라내고 야 그림 이상하다 이 새끼 그림 색칠이 잘못됐는데? 맞지? 그림이 잘못됐네. 예. 말이 안 되네. 이 새끼. 하얀색. 다시. 하얀색이야. 하얀색. 말이 안 되는 씨. 16개예요. 16개. 하얀색을 보세요. 2회 시행해서. 이 그림 색칠 잘못했어요. 씨. 교재가 잘못된 거. 됐나? 됐나? 자, 그럼 봐봐. 한 개 크기가 9분의 1이고 여기다 9분의 1 곱했고 여기로 넘어올 때 크기는 몇 분의 몇? 9분의 1이죠. 개수는 몇 배? 4배죠. 그러면 전체 공비는 잘 봐. 전체 공비는 1회에서 2회로 넘어올 때 전체 사이즈는 한 개당 사이즈가 9분의 1씩으로 줄어. 근데 개수는 몇 배가 돼? 4배가 되지. 그래서 공비가 뭐야? 9분의 1 곱하기 4예요. 공비가. 그래서 이런 유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 가면 급수라는 단어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게 크기는 줄어들고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개수는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죠. 자, 하나의 크기는 9분의 1로 줄어드는데 개수는 몇 배씩 돼? 4배씩 된다고. 그럼 공비는 뭐야? 그걸 두 개를 곱한 게 공비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회에서 2회로 넘어갈 때의 공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분의 4가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첫째 항이 뭐냐? 이 문제에서의 첫째 항은 9분의 64가 첫째 항이야. 그리고 공비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공비는 9분의 4에 해당이 돼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을 구하니까 얘는 9분의 64에다가 곱하기 9분의 4의 몇 제곱? 4제곱. 그래서 개수 계산하시면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2의 2로 나와 있죠, 지금. 3가? 2죠. 네. 그러면 싹 정리를 하면 9의 5제곱분의 64고 4의 4제곱이니까 얘는 2의 몇 제곱이냐? 6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얼마가 돼요? 2의 제곱에 8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3의 10제곱분의 2의 14제곱 정도가 나와서 얘가 A고 얘가 B가 되겠죠. 요렇게 가는 문제예요. 얘는 일단 수원 자체에서는 수원에서만 놓고 보면 내신 스타일의 문제고 내신에 나올 거고요.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미적분에서 또 나와요. 이과 가는 친구들은 미적분 만약에 선택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미적분에 가시면 얘가 수능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급수라는 단원에서. 오케이.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비 수열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오케이. 네, 10분 쉬었다가요. 합 할게요. 합.